연구 책임자는 김동섭 교수인데요. 제가 오늘 대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포럼과 연구 과제로 두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고요. 연구 과제는 4차 산업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전략 연구를 3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대한 그 주요 실적으로는 그 작년에 11월 2일 날 경주 화백 컨벤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환경산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오후에 약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세부 주제로는 경주시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형 원자로와 원전의 ICT 융합, 빅데이터나 AI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포럼은 대면, 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금년도가 3차 연도인 점을 고려해 가지고 헤어룸 동맹의 3개 내에 건진 성과를 한번 포스트 세션으로 해서 포럼에 와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연구 성과 포스트를 한 20개 과제에 대해서 그 작성을 해서 포스트 세션도 같이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에 한 50분 정도 오셨고요. 온라인으로도 줌으로 한 50여 명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 과제는 금년도 목표는 이제 핵심 과제 5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 연구를 진행하는 건데요. 상반기에 자율운전, 예지보전, 그리고 하반기에 공정 최적화와 수소 스마트 안전관리, 원전 작업 로봇에 대한 5개 과제를 정하고 전략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포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환경산업이고 소주제로 원전의 새로운 미래로서 소형 원자로의 동향과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원전의 디지털 전환과 원자력 환경산업의 발전 방향 이렇게 이제 진행을 11월 2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진행 방식하고 이런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프로그램은 포스트 세션을 처음에 한 30분 정도 하고 한 2시부터 본행사를 했고요. 그 축사에 저 경주시장님, 그리고 동국대 이영경 총장님, 위덕대 장익 총장님, 한수원의 김윤호 기술혁신본부장님하고 다 오셔가지고 사실 이런 상당히 내빈들이 중요한 내빈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이 포럼의 어떤 위상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조 강연은 이제 방인철 교수께서 SMR의 현황 및 발전 방향, 그리고 주제 발표는 동국대 김육수 교수님, 위덕대 박정도 교수님, 포스텍의 김송현 교수, 유니스트의 김경호 교수가 기기 부품 내방산선 인증체계와 신재생 발전과 전력 수요 변화 대응, 원자력 안전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과 우리로 플랫폼을 활용한 원전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해주셨고, 패널 토의는 이 주제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겼는데 인공지능 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노삼혁 교수님 해서 이렇게 그 패널 토의를 했고, 황인순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조 강연 내용을 살펴보시면 방인철 교수께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자력 안전이 중요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에 설득될 수 있는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핵심이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노형만이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 되겠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이런 그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노형은 코어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런 배경하에서 미국의 이제 누스케일 소형 원자로가 개발이 됐고,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소형 누스케일의 특징은 안전성과 경제성, 활용성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다 달성한다는 거고, 안전성의 트리플 크라운이 가능하다. 그래서 운전원의 개입 없이 조치가 되고, 냉각수의 재공급 없이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원 필요성도 제거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모듈화를 통해서 경제성도
이제 올라가고요. 그 현장 건설이 아니라 공장에서 이렇게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나 수소 생산이나 지역 난방 등의 다른 목적으로도, 그리고 내륙 설치까지 가능한 다목적 활용성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SMR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스마트를 97년부터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량은 있지만, 이런 그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뉴스케일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보완, 그리고 이런 걸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나이스 SMR에 대한 어떤 그 투자와 혁신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조 발표를 해주셨고요. 주제 발표에 대해서는 동국대 김윤석 교수님이 그 기기부품 내방사성 인증 체계로서 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위덕대 박정도 교수님이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 방안, SMR이 도입되고 이런 분산 전원이 됐을 때 전력 수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발전원 측면과 전력 시장 측면, 급전 운전 측면에 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원자력 안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포항공대 김송현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합 연구는 원자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예시로서 뭐 선량평가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 쭉 말씀을 해주셨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분명히 AI 접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용 가능한 분야로는 기기 시설의 안전 모니터링, 딥러닝 기반의 안전성 판단 및 제어 기술, 그리고 기술 시스템 대체 분야,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디지털 트윈과 우리로 플랫폼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 안전 향상 연구에 대해서는 유니스트 김경목 교수께서 그 이제 디지털 트윈이 상당히 이제 안전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한데, 유니스트가 APR 1400이 축소된 모형으로 우리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로 플랫폼을 가지고 물리적 디지털 트윈의 테스트를 했고, 그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원전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트윈 개발에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패널 토이에 대해서는 유니스트 노삼혁 원장께서 원전도 에너지 산업도 인공지능의 융합 노력은 이제 필수적이고, 그 핵심은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산업과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어떤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가들이 AI 역량을 갖추어서 이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를 육성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동국대 김윤석 교수님이 이제 우리 그 인증체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또 토의 과정, 패널 토의에서 한 번 더 해주셨고, 이렇게 박정도 교수께서 SMR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그 출력 변동의 어떤 유연성 확보라든지 출력 변경의 신속성, 그 다음에 기동 시간의 신속성,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까지 보장된다면 SMR은 완벽한 그 발전, 새로운 발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포항공대 김송현 교수도 어떤 원전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전제되다 보니까 이런 그 4차 산업 혁신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다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신뢰성과 안전성의 어떤 그 요구가 덜한 데서부터 디지털 전환을 시작한다면 이렇게 원전의 그 디지털 전환이 쉽게 이렇게 접목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유니스트 김경문 교수는 이런 우리로 플랫폼 같은 게 앞으로도 많이 구축이 되어서 원자력의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그 원전의 새로운 발전을 끌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 강인철 교수님은 뉴스케일과 같은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우리 스마트에서 찾아서 계속 보완한다면 한국도 원전에서 많은 새로운 발전이 있을 거다. 박정도 교수는 그 전력 계통에서는 관성 에너지가 중요한데 신재생 에너지는 관성 에너지 역할을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SMR은 보니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SMR이 관성 에너지 역할을 채워줄 것으로 향후에는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스터 세션 진행이고 내빈들 기념 촬영 사진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해외동맹의 마지막 포럼에서 상당히 높아진 위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기조 강연하는 모습이고, 패널 토의가 진행되는데 가운데 이제 황일성 교수님이 이렇게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로는
경주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적절하게 주제 선정이 잘 된 것 같다.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소형 원자로와 원전의 디지털 전환도 상당히 소주제 구성이 상당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참석이 저조할 줄 염려를 했었는데 약 한 온라인 현장 합쳐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포스트 세션을 통해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세션에도 많이들 참석을, 모든 과제가 다 참석을 해주셨고, 그 참석하신 분들과 내빈들이 이런 관람을 통해서 이 혈음동맹의 성과에 대한 어떤 유종의 미 성격을 잘 거둔 것으로 보고요. 안전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해오름 지역의 어떤 이런 그 원전과 에너지 산업의 어떤 원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건전한 여론을 갖춰서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이런 상당히 그 뒷받침적인 이런 우호적인 여건 이런 걸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지역의 어떤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는 이 포럼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이거는 언론에 게재된 내용들인데 경북일보에도 나오고 울산신문에도 나오고 포항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런 거는 뭐 게재를 안 했고, 하여튼 이 그 해오름 지역 전체에 잘 이렇게 골고루 안내가 잘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전략연구 보고서로서 그 4차 산업혁신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했는데, 이런 부분 3차년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고, 그 작년에는 핵심 과제를 5개 발굴을 하고 추진 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5개 과제는 원전의 자율운전, 설비 예지 보전, 공정 최적화, 수소 스마트 안전관리, 원전 작업 로봇으로 이렇게 해서 5개를 정했고, 이런 과정은 2차년도에 이미 4개를 정했고, 작년에는 공정 최적화라는 과제가 에너지도 생산 공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멀티 스테이지 타입으로 이 공정 최적화도 중요하겠고, 실제로 유니스트에서 산학협력 과제 중에 좋은 성과를 낸 과제이기도 하고 해서 공정 최적화를 추가해서 5개로 정했습니다. 원전 자율운전에 대해서는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지면상 생략을 하고, 어떤 시사점 부분으로 보면은 자율운전이 상당히 어떤 원전의 어떤 종결판처럼 이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쭉 보니까 이제 이게 기계적 인적 사고에 대한 예방은 가능하지만 외부 환경에 의한 사고 예방은 어렵다. 그래서 2차 사고를 경감할 수는 있지만 그 외부 환경에 대한 예방 자체를 본원적으로 막아내기는 상당히 자율운전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재해, 지진이 내는 재해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까지 뭐 2등급 사고가 4개 있었는데 이 사고를 보더라도 과연 이 내용들이 자율운전만으로 이걸 다 막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외부 환경 변화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운전은 이게 다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걸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 어프로치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완전 자율운전이라는 이런 목표는 좀 사실 뭐 그 가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그 세밀하게 이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100% 정확한 디지털 트윈이 없다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 그 다음에 사고를 100%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 그 다음에 분명히 투입 대비 산출이 커야 된다는 어떤 경제성의 제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우리는 제가 봤을 때 부분 자율운전의 어떤 고도화된 수준 이런 쪽이 그 자율운전의 어떤 바람직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예지 보전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인 진화의 방향은 과거에 이제 어떤 트렌딩이나 그 특정 이벤트 예측에서 이제는 머신러닝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물리 모델과 머신러닝이 결합된 융합된 컴바인드 머신러닝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부 상업화된 솔루션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그 기술적인 진화에 맞춘 대응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적용 범위의 확대. 그래서 지금 뭐 회전기계 고장 예지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예지 버전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뭐 비치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회전기계의 고장 예지는 극히 예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걸로서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되게 적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게 훨씬 중요한 게 고정 장치에 대한 고정 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장 전체에 대한 어떤 예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갈 길이 아주 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2등급 사고와 1등급 사고를 보면 사실 2등급 사고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1등급 사고는 한 28건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회전기계 고장은 4건밖에 없습니다. 14%. 고정장치 고장이 14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업 부주의가 되게 많습니다. 7건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고요. 그래서 고정장치 고장은 주로 이제 밸브나 배관의 부식이나 어떤 리키지 이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밸브 고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원전에서 나는 이런 밸브나 배관의 누설이나 고장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어떤 그 회전기계 중심의 예지 보정 기술로는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들이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많다, 이런 걸 좀 알고 그런 쪽으로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장 전체를 어떤 열화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전체를 감시하고, 이걸 통해서 그 설비의 예지 보정 기술과 공장 경찰 감시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서 이렇게 예지 보존을 해나가는데, 그때야말로 이제 완벽한 수준의 예지 보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 최적화에 대해서는 이건 석유화학 공정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에너지나 많은 부분들이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공정의 경우에는 다단계로 이렇게 아래 그림에 우측 하단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공정이 이렇게 다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멀티 스테이지 매니팩처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각 단계별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최종 산출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런 데서 문제점은 각 단계별로 이런 뭐 IDW나 HDF의 후단 이런데 아주 고온이거나 고압이거나, 그 다음에 그 센서가 너무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거나 아니면 너무 고가로 해서 센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여기서 중간 아웃풋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프로파게이트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적합한 어떤 MMP 모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싱글 모델이지만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 어떤 버추얼 스테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멀티 스테이지로 접근한 이런 모델이 있는데, 이걸 그 S사의 그 SK인데 SK에 적용해 봤더니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공정에서 디지털 트윈 중심의 어떤 그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 MMP 넷을 이용한 최적화 방식도 상당히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적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조정실에 이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이 AI 예측치를 보고 실제 공장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신뢰가 쌓이면 아예 이 AI 예측치 자체를 그 타겟 값으로 정해서 공정을 최적화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 자율운전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운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방식이 아니라 이런 MMP 넷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슈들은 데이터의 어떤 시차, 이런 공정에서는 처음에 초기의 원료와 나중에 제품 간에 상당히 수시간에 걸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장에 그 똑같은 시간에 들어간 데이터들이 똑같은 그 유체가 아니라는,
강물이 흐르는 거랑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타임 싱크로나이징을 해줄 거냐,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데이터의 전처리, 대부분의 입력 데이터, 현장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나오지만은 출력 데이터, 실험실에서 품질 검사하는 데이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맞춰주는 전처리 과정,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수소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작년에 충전소 사고 빈도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충전소 건설이 늘어나서도 그렇겠지만은 그 충전소 건설 속도도 속도지만 충전소 그 자체에서 어떤 안전상의 이슈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고로 연결은 안 됐지만 이런 사소한 고장 사례가 생기면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크게 뭐 스터디해가지고 전략적 시스템을 큰 거를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초기 정책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어떤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한 부분만 봐서 안 되고 수소의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수소 산업 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보는 통합 안전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좀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전소나 설비의 설계 단계부터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고도화하는 이런 좀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보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뭐 설계나 엔지니어링 측면에 수소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언급들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유화학 플랜트를 보듯이 이렇게 공장 전체의 안전관리, 엔지니어링, 설계 이런 관점에서 수소 충전소도 들여다본다면 훨씬 컴프레hen시브하고 아주 그 재료에서부터 모든 작업 공법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운전 단계부터 공장이 이제 그 소멸할 때까지 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의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 예시로서 충전소 운영이 오래되면 배관 용접부에서 퍼티그, 피로, 배관 피로에 의한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데 국내 충전은 아직 건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지만 한 5년 되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걸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용접부 피로 파괴에 대한 것도 막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설계나 엔지니어링 단계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엔지니어링, 설계 측면에서 이 본질적인 접근이 좀 수소 안전관리에 필요하겠다 이런 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원전의 작업 로봇에 대해서는 노후 원전의 유지 보수나 원전 해체 산업의 선점이나 그 다음에 작업 효율성과 정밀도 향상 이런 측면에서 그 전반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이것도 그 원전 기술이 어떤 그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 개발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들이 필연적으로 융합되어야 되는데 그 배경은 이런 로봇은 무인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자율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런 자율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필연적으로 융합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내에는 부품보다는 최종 제품인 제품에 그 집중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센서나 제어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이 취약한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전략 연구에 대해서는 성과라고 한다면 원전 및 에너지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략 수립에 이 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기존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은 주요 이슈들이 좀 제시된 게 차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운전의 기술적, 경제적 사고 예방의 한계를 인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든지 예지 보전의 중요한 이슈는 회전 기계가 아니라 앞으로 고정장치나 플랫 전체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는 다단계 공정의 그 최저가 기술을 디지털 트윈 이런 것과 함께 병립해서 또 혹은 대안으로서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수소 안전관리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설계와 엔지니어링 고도화에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보고서에 잡혀 있는 많은 그 팩트 시트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산업 생태 구축할 때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